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이 지난 20일 신영대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당초 태양광 비리 의혹에서 민주당 경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민주당 선거사무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100여 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돼 경선 여론조작 의혹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틀 동안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빨간물이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2년과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해 익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이 지난 20일 신영대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두 차례 진행된 신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선 태양광 비리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선거사무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100여 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돼 경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신영대 의원 군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5월 2일. 두 달 뒤 국회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지난 20일에는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 하지만 신 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는 태양광 비리 의혹의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우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 후보의 표차가 1.4%포인트로 여론조작에 의해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작 의혹의 단초가 된 건 시의원의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6월 28일. 검찰은 이날 장애인체육회 등 4곳을 압수수색했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인 A씨의 집에서 100여 대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휴대폰이 경선 여론조사 응답에 쓰인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8월 초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전 사무국장인 B씨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 휴대폰을 B씨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양광 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의문이 경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번지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40만 톤으로 동결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고 밝혔지만 매입 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0만 톤입니다. 나머지 5만 톤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매입하고 있는 재고 물량입니다. 비축미 40만 톤에는 가루쌀 4만 톤과 친환경쌀 1만 톤이 포함됐으며 도내 배정 물량은 이달 말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은 추진되지만 화물터미널 규모와 사업 기간은 수요 조사를 거쳐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 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고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입주기업 현황, 기업 예상 물동량, 화물 처리 규모 등을 조사해 새만금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규모와 사업 기간을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은 문제가 없지만 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은 보다 철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절반가량이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 기업 42곳 가운데 22곳이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20곳은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착공 20곳 가운데 19곳은 지난 2022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해 대부분 설계와 착공 준비 중입니다. 한편 새만금 산단의 고용 인원은 현재 입주 26곳 1,700여 명과 입주 예정 기업 42곳 9,500여 명 등 만여 명에 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항 4부두와 5부두에 대한 내진 보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4부두와 5부두에 대해 내일 내진 보강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이는 군산항 4, 5부두 건설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잦고 최근 지진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용역에는 차수벽 설치, 파라핏 설치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산북천 호우 피해 개선 복구 사업비로 334억 9천만 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지난 23일 중대본 심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익산시와 완주군의 지방하천 개선 복구 사업 4곳 1,143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익산시 산북천 지역에는 토성류 유입 및 통수 단면 부족으로 제방 및 호안 유실 0.37km, 농경지 유실 2.5헥타르 등 1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업비 334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제방 및 호안 정비 5.8km, 교량 4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이달 말에 2000년도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00년도 글로컬 대학은 전국에서 10곳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지정 대학은 원광대 등 20곳입니다. 원광대는 원광보건대와 통합을 전제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 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컬 대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1명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20세에서 39세까지인 청년층이 13,202명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도내 청년수급자는 5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년수급자 증가 원인으로는 가정 형편과 고용 불안, 사업 실패 등이 꼽혔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8만 7,1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전국 전통시장의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9.1%가 올랐습니다. 특히 10년 전 차례상 비용보다는 44.6%가 오른 겁니다. 한편 대형마트의 추석 차례상 비용은 36만 4,34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평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틀 동안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빨간 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2년에도 빨간 물이 나왔음에도 이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25일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빨간 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빨간물로 아파트 단지 458세대를 포함해 약 6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빨간물은 발생 당일 주민들이 물탱크를 치우고 청소했음에도 다음 날까지 이어져 이틀 동안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7월 25일 날 한번 적수가 돌아가지고 물탱크 청소를 하고 그 26일 날 다시 반 물을 저장고에다 저장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또 적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주민들 뭐 일하고 와서 샤워도 못 오고 식사도 못 하고 아이들 목욕도 못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한 2, 3일 동안 느꼈죠. 익산시는 이번 빨간물이 여름철 물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관론의 유속이 빨라져 발생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 이제 물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좀 받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빨라지면 이제 관 속에 이제 관 벽에 있던 이물질들이 조금씩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많이 쓴 이제 아파트 같은 관로 같은 데로 좀 더 들어갈 확률이 좀 높죠. 해당 아파트 단지는 상수도 관로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이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등 피해를 보고 있던 상황. 여기에 빨간물 피해까지 더해지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2년에도 빨간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시는 당시 급수관 일부를 교체하고 수질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관로를 교체한 지 얼마 가지 않아 이물질은 평소 상태로 돌아왔고 수질 정화 장치는 전기 문제로 설치된 지 반년이 넘도록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달 빨간물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고 수질 정화 장치는 지난주에서야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2년 전에도 그 시장님까지 다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무슨 대책이 없고 그때도 왜 그게 터졌는지 이유도 잘 모르시고, 근데 그때 그렇게 크게 일이 생겼으면 그 안에 뭐든 해줬어야 되고. 익산시는 빨간물 발생 이후 세대별로 생수를 공급하고 사태 발생 당시 수도요금을 공제해주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2일 간담회를 열고 빨간물 발생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비를 좀 확보하고 그래서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노후관 교체,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국가에 신청하던 이 부분이 가장 좀 시급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2년 전과 같은 피해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피해만 커져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오형욱입니다. 민주당이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를 내년에 한 차례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당초 선출직 공직자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등 두 차례 평가가 진행됐지만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내년에 한 차례만 평가가 진행돼 하위 20% 대상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과 공약 이행, 지역 활동 등입니다. 국민의힘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호남 동행의원 정책을 유지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익산 출신 조배숙 의원을 호남 동행 국회의원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호남 동행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운천 전 의원이 추진했던 서진 정책의 하나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전북혈액원 등 8곳으로 노조 가입자는 4,800여 명입니다. 노조 측은 진료 정상화와 인력 확충,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 등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현재 노조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가면 전공의 파업과 겹쳐 의료 공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내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자치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도내 코로나19 표본 감시 환자는 181명으로 3주 전에 비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취약한 65세 이상 인구의 예방 접종률은 41.3%에 그쳤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폭염으로 인한 부족한 환기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가 지급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3만 장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자 발생과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관리자원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한 음식점이 락스를 탄 물을 음료용으로 제공해 이를 마신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 10분쯤 군산 옥산면의 한 음식점에서 락스를 탄 물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80대 A씨 등 가족 3명은 이 식당을 찾았다가 락스를 탄 물을 컵에 따라 마시거나 국에 섞어 섭취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 날 3명이 피를 토하고 복통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식당 측은 락스를 넣은 물통을 직원이 모르고 물을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가 손님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밤중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8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0시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141km 해상에서 장어를 조업 중이던 86톤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명 뗏목을 이용해 인근으로 대피한 승선원 12명은 해경에 모두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어선은 8시간 넘게 불길이 잡히지 않다가 어제 오전 8시 36분쯤 침몰하기 시작해 선체 대부분이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익산 오산면의 건축 자재 보관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창고 2개 동과 내부에 있던 인테리어 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1 형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A경감은 2020년 4월 8일에서 7월 1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인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기초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1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쯤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보행자에게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민주당 도내 10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과 청년당원들은 대도시권 광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주와 전북을 소외시키고 지방소멸을 재촉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명이 넘는 전주시와 전북이 대광법 지원 대상에서 빠져 광역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을 고려하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태진입니다. 익산 농산물 320점이 올해 안전분석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지난 7개월 동안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등에 출하되는 농산품 320점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전분석실은 이 같은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의 국제비교 숙련도 평가에서 만족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익산 농업인에게 잔류농약 463종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발생되는 폐현수막이 재활용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SK케미컬, 리벨롭과 폐현수막 자원 순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50톤 규모의 폐현수막을 수거해 SK케미칼에 제공하게 됩니다. 또 SK케미칼은 화학적 기술을 활용해 폐현수막을 재활용 소재로 바꾸고 리벨롭은 이 소재로 현수막 원단을 제작하게 됩니다. 도내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54세 미만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은 10.7%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보다 8.4% 줄어든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익산 학생교육문화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독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독서 행사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며 공연, 강연, 체험 등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상세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 여행, 작가와의 만남, 플라워박스 만들기, MBTI 진로 특강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 홈페이지와 문화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이 오는 30일과 31일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익산을 대표하는 치킨과 맥주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으며 익산 근대 역사관을 중심으로 공연과 시민 참여 행사도 진행됩니다. 행사장 내 모든 매장에서는 다이로움 QR 결제가 가능하고 QR 결제 시 10%를 정책수당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익산 아트센터와 부스에서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꽝 없는 룰렛 돌리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신임 군산경찰서장에 김현익 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취임합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김현익 군산경찰서장을 포함한 전국 총경급 386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 신임 서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북청 강력계장과 전북청 치안지도관, 홍보담당관, 고창서장 등을 거쳤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 발령에 따라 현 박정환 서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전북 CEO 지식향연이 익산에서 열립니다. 익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오는 28일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열리며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 자치의 100년 대계를 주제로 특강에 나섭니다. 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도내 기업체들의 경영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서 8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김수나 개인전 버려지는 황금사과로 만드는 추억여행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버려지는 폐자원과 우리나라 전통 한지라는 독특한 조합을 이용해 군산의 관광지와 풍경을 표현한 업사이클링 작품 22점을 선보입니다. 군산시 구엄동이 복지기동대와 함께 독거노인 저장 강박 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청소 및 방역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과 분여회, 통장단 등이 참여했으며 보일러 시공, 기초 생활용품 기부 등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